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4장 10절 이제 비선형 미분방 정식을 보겠습니다. 사실 비선형 미분방 정식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4장 10절에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몇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그냥 도입 부분에서 가장 그런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것 정도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소개죠. 도입부인데 도입부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단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제 1개 미분방 정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개 미분방 정식, 뭐 필요하다면 이제 3개 이상의 이제 고개 미분방 정식이 있는데, 일단 그 1개 미분방 정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비선형 이제 미분방 정식을 이제 포함하는 이제 그러한 풀이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형은 어차피 공식이 다 있어요. 1개에서는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 보이는 상당수 여러 가지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비선형에 관한 것들이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비선형을 이제 포함한 완전 미분방 정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유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적분인수 구하는 거, 인테그레이팅 팩터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치환을 통해서 완전 미분방 정식으로 가는 게 있고요. 이제 선형 미분방 정식으로 이제 유도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치환을 통해서 선형 미분방 정식으로 유도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베르누이 미분방 정식이 있었죠. 뭐 이제 치환을 통해서 완전 미분방 정식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뭐 변수 분리형 미분방 정식을 유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dydx는 해서 동차식의 어떤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케이스는 이제 치환하는 그런 테크닉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수많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선형을 다 풀 수 있냐면 그거는 이제 아닐 거예요. 근데 상당수는 이제 1개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웬만한 것들은 이제 비선형을 포함한 미분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1개는 이제 그래서 그런 테크닉 위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쪽을 계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모델링이 됐건 아니면 이제 미분방 정식 이론이 됐건 이제 상당수는 사실 이게 미분방 정식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의 비선형 미분방 정식은 예, 그러니까 사실 진짜 물음표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분방 정식은 우리가 처음 미분방 정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선형 미분방 정식에 집중을 해서 이제 풀게 돼요. 그러니까 선형 미분방 정식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이쪽에 집중이 돼 있고, 이제 비선형 미분방 정식은 이게 이제 1개 미분방 정식처럼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다 그런 뭉태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공식화해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표준적인 몇 가지 방법이 있고, 그것이 이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의 이제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일부분을 가지고 커버하는 이제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아날리티카하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함수를 정확히 구할 수 없는 케이스도 상당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제 그 요것을 접근하는 방식 중에 이제 잘 된다면 가장 성공적인 것이 이제 계수 감소법이죠. 그 리덕션 오브 올더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y의 이계도 함수, y의 도함수 y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 방정식에서 y가 없다. 예를 들면 x도 없다. 그러면 x는 있어도 상관없죠. 그럼 이제 요게 없으면 이제 되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u를 y 프라임으로 놓으면 이제 1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계수 감소법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최소한 이제 이 y의 이계도 함수, 도함수 y 중에 이제 한 개를 치환을 통해서 이제 없애는 것을 이제 리덕션 오브 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개로 바꿀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게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푸는 도구에 비해서 1개는 정말 그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의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면 되게 희망적이다라는 건데, 그 요렇게만 포함되는 방정식이라는 게 아주 스페셜한 거죠. 뭐 어쨌거나 이제 그 뭐 어쨌든 이제 쉽진 않은데, 이제 그런 스페셜한 케이스. 또 하나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x 변수가 이제 포함이 되죠. 계수에 들어 있건 뭐 상수에 들어 있건. 근데 이제 어떤 케이스는 이제 x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상계수는 아니고요. 이제 y끼리 이제 서로 엉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되게 이제 좀 독특한 경우 중에 이제 하나가, 변수가 4개 중에서 이번에는 x 변수가 한 개도 없는 케이스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도 이제 리덕션 오브 올더를 쓰자.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사실 이게 미분 방정식을 이제 접근하는 되게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그 1개 연립 미분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u는 y 프라임이다라는 것이, 요렇게 놓고 이제 보면은 u가 y 프라임이니까 u 프라임은 y의 더블 프라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두 개를 대입하면은 이게 미분 방정식이 요식이 하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미분 방정식에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1개로 2개로 쪼개져서 연립 미분 방정식을 푸는 이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y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y 프라임, y가 포함되어 있는 항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게, 예, 잘 엮여 있을 때 이제 이렇게 2개로 분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x항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 항상 어 이제 가능은 합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x가 없으면 u는 y 프라임으로 놓고 u 프라임은 y 더블 프라임으로 놓고, 이제 이런 케이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쪼개는 그런 방식보다는 아예 그냥 이렇게 놓고 나서, 예, u 프라임 u y, 그래서 마치
이게 이제 이 y가 x 역할을 하게끔 해가지고 그 이제 요걸 이제 1개 미분 방정식처럼 이제 나타내서 x 변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 u는 뭐 무슨 fy 이런 식으로 찾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다시 1개 미분 방정식이죠. 그 리덕션 오브 올더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u하고 y가 관련이 없는 변수처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항등식 함수를 하나 뽑아냈고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이제 y를 찾으면 왜냐면 여기다 이제 u 대신에 y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제 찾으면 이제 y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식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덕션 오브 올더를 가지고 쓰는데 이제 변수가 y나 x가 이제 없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그 치환법이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사실 그 이제 특수한 케이스가 이제 존재를 하느냐, 뭐 그런 물론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되게 스페셜한 거죠. 보통은 모든 변수가 다 있죠. 많은 경우에. 근데 어쨌든 이제 계속 감소법에 이제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이제 뭐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특히 이제 리덕션 오브 올더 같은 거 많이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선형일 경우를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제를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선형인데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4장 10절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미분방정식에서 우리가 앞으로 선형 미분방정식의 해법을 그것을 분류해서 이제 접근하는 이제 다양한 방식을 주로 많이 이제 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선형 미분방정식에 관한 내용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부재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충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충분하진 않지만 이제 또 하나는 음, 이게 이제 4장 10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자 또는 수치적으로 이해를 하자.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표준적인 방법으로 정착이 된 이제 전혀 다른 관점을 이제 소개하는 하나의 그 통로로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런 거 하나 보죠. 제 예제 1번이죠. y 더블 프라임은 2x 곱하기 y 프라임의 제곱. 이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비선형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도함수 제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다룬 미분 방정식 형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y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환을 합니다. 1개로 이제 만들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냐면 u는 y 프라임 이렇게 나요. 그러면 당연히 u 프라임은 y 더블 프라임이 돼서 이걸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죠. u 프라임은 exu. 그래서 이제 1개 미분 방정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변수 분리형이죠. 그러니까는 문제 풀이에는 어려운 점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EU DU는 뭐 EX DX, X DX죠. 이걸 한쪽만 써야 되죠. 뭐 이렇게 쓸까요? 왜냐하면 이제 U 프라임이 DU DX니까 U로 나누고 이제 DX를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변을 적분합니다. 그럼 이제 왼쪽은 로그 U고요. 오른쪽은
이제 x 제곱이죠. 그 적분상수는 이제 한 군데만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u of x는 자, e to the x 제곱 더하기 c 제로 혹은 c 곱하기 2의 x 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풀리는 거예요. 치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u가 y 프라임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치환한 거를 본래대로 되돌려줍니다. 그럼 y 프라임 x는 c 곱하기 2의 x 제곱이니까 그러면 y는요? 적분하면 되죠. 물론 2의 x 제곱이 적분이 잘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 놓으면 이제 된다? 뭐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 다른 거 풀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째 너무 술술 진행이 되더라. 다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제곱이 있죠. 제곱. 예. 문제 잘 옮겨 쓰셔야 돼요. 물론 제곱이 없으면 선형 미분 방정식이니까 치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은 x제곱 더하기 c 이거는 이제 u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분의 1 뭐 이렇게 놔야 되겠죠. 여기도 뭐 그 c0 c0 제곱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u가 y 프라임이죠. 그래서 y 프라임 x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0 제곱분의 1 그래서 yx는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c0 제곱분의 1의 dx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탄젠트 역함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c0분의 1 탄젠트 인버스 c0분의 x 더하기 c1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는 이제 임의의 상수로 이제 C1, C2라고 놨으니까 C1, C2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상수가 두 개인데 왜 그러냐? 이게 미분 방정식이니까 임의의 상수가 두 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적분은요. 이제 또 참고로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공식으로 외우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건 보통 이쪽이죠.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1분의 1 dx는 이제 탄젠트 인버스 c x 더하기 c 뭐 이런 식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삼각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v를 c1x 뭐 이렇게 놓으면 dv는 c1 이제 dx 이렇게 나와서 인테그랄 잠깐 뭔가 이상한데 이게 아니라 C1이 1로 들어가야겠죠. 삼각치환입니다. 그러니까 삼각치환은 아니고 삼각치환 그런 개념 비슷한 걸 쓰는데 이건 그냥 치환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x 자리에 C1v 집어넣으면 C1 제곱 v 제곱 더하기 C1 제곱분의 1에다가 dx 대신에 이제 C1 dv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인테그랄 C1 제곱 묶어주고 x 제곱 더하기 1 분자에도 C1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x 제곱이 아니라 v 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C1분의 1이고요. 약분돼서 그 다음 이제 탄젠트 인버스 v 더하기 C2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v라는 것이 이제 이 치환에서부터 나타나죠. C1v를 x라고 놨으니까 v는 C1분의 x라고 놔서 이런 식의 이제 계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이제 아닌데 이런 거 이제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사실 어렵죠. 근데 원래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은 이제 기본적인 미적분을 이미 이제 잘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치환적분 과정 자체를 필요한 만큼은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그 치환을 통해서 이제 2개를 가지고 1개 미분방정식으로 바꿔서 보는 그러한 방식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x가 없는 케이스. 근데 y하고 이제 y의 도함수끼리 막 곱해져 있죠.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똑같아요. 이제 치환을 합니다. u는 y 프라임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u 프라임은 y의 더블 프라임이죠. 양변에 다시 미분을 해서 이걸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y는 그대로 두고 집어넣어요. 예.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y 곱하기 u 프라임은 u 제곱.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u 프라임을 이때는 du dy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제 1번에서는 y는 u 프라임이라고 놨는데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이제 u를 ux로 놓고 이제 치환을 한 거예요. x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x가 없으니까 y는 u 프라임이라고 놓는데 관점이 이렇게 돼요. u는 u of y. 모른 척 하는 거죠. 사실 u가 y 프라임이니까 그냥 y 프라임이 사실 y에 의존한다 이렇게 봐도 틀리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y du는 u제곱 dy 맞나요? 그래서 잠깐 뭔가 이상한데? y u는 uy ux 해야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u는 ux고 그러면 요거를 잘 봐야 되겠네요. 예. 요거는 이제 ddx dy dx 그리고 요거는 이제 du dx 자, 이렇게 되어서요. 예, 제가 쓴 게 약간 어지러운데 다시 정리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하고 치환이 똑같고요. 예. 관계가 있으니까 u는 ux라고 일정하게 놓고 근데 이제 우리가 풀고 싶은 거는 뭘 풀고 싶냐면 어차피 x 변수가 없으니까 그 y 변수로 놓고 지금 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연쇄 법칙을 생각을 합니다. du dx는 예, du dy dy dx. 근데 어차피 이제 u가 y 프라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du dy u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 우리가 이제 그 리덕션 오브 올더를 써요. 그러니까는 개수를 축소를 하는데 어차피 없는 변수를 우리가 살려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걸 따로따로 그냥 y하고 u에 대해서 그냥 풀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둘 다 종속 변수라서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여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식 자체는 어떻게 돼 있냐면 y du
dx는 u제곱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y하고 u에 대해서 풀고 싶으니까 이것을 이제 연쇄 법칙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요식을 활용하는 거죠. 이걸 이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u가 하나 더 생겨서 예, 양쪽에 이게 하나씩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처음부터 dy 그 u가 ui로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이야기를 함부로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y 곱하기 이제 du dy는 u가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변수 분리형이니까 예, u분의 du는 이제 y분의 dy 이런 꼴이 돼서 이제 양변 적분하죠. 예, 따라서 이제 로그 u는 예, 로그 y 더하기 이것도 이제 플러스 c1 뭐 이러한 형태로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로그 u는 이제 로그 y 더하기 c1인데 c1이라고 놓는 게 c0라고 할까요? 이게 제가 항상 그 아래 첨자를 가지고 중간에 그냥 c1이라고 할게요. 교재에서는 이걸 뭐라 그럴까? 예, 그냥 1, 2, 3, 4 순서대로 그냥 붙인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차피 양변의 로그를 떼면은 1대1 그 대응이 되니까 u2는 cy가 되고 그 u는 c2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나타낸 게 이제 dy dx잖아요. 이것도 변수 분리형이 된다는 거죠. y분의 dy는 c2x 이러니까 다시 로그 y는 양변을 적분하면 그러면 이제 미분방정식을 두 번 푸는 것 같은데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두 번 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수 축소에 의해서 1개로 바꾸면 우리가 1개로 바꿔서 나타내는 식이 보통 치환에 의한 변수인데 치환을 어떻게 했냐면 y의 도함수를 다른 변수로 바꿨잖아요. y의 도함수를 계산을 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방정식에 적용을 하든가 이 경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x에 관한 함수면 적분해서 풀고요. y에 관한 함수면 이 경우처럼 또 다른 이제 미분방 정식이 생기니까 1개를 두 번 푸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쓸모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게를 비선형을 한꺼번에 푸는 것보다 비선형 1개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푸는 게 그래도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들을 많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이 상태로 두어도 됩니다. 예. 아, 잘못 썼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이상한가 봐요. Shift DX죠. 써놓고 보니까 이제 계속 뭐가 틀리고 있는데 이거는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혹은 이제 뭐 이걸 Y 형태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함수 형태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2의 C3를 이제 C4라고 놓으면 역시 이제 상수 곱하기 2의 C2 곱하기 X 이래서 역시 이제 이게 미분방정식을 푼 결과에 의해서 1개를 두 번 풀었지만 이제 적분을 두 번을 하니까
적분상수인 임의의 상수가 이제 식에서 이제 두 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식의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는 이제 테일러 흡수해라는 것이 있는데 예제 3번은 제가 풀지는 않고요. 해설만 할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비선형일 때 풀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이거는 사실 뒤에서 보면은 그 아마 6장에 나와요. 근데 주로 이제 선형일 때 이제 이 방식을 적용을 하고요. 이제 비선형일 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정확히 계산을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아마 초기 조건 같은데 제가 이런 거 보면 좀 정신이 혼미해지죠. y 제로는 마이너스 1이고 y 프라임 제로죠. 교재 오타에 해당이 되는데 초기 조건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이제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맥클로린 급수를 써서 우리가 이제 y라는 것을 그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그냥 막 테일러 급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무한급수예요. cn, x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있어요. 이렇게 놓을 수 있냐? 테일러 흡수가 해가 전개가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상수나 이제 개수에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 x는 0에서 테일러 흡수가 전개가 되는 함수가 다 개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x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특이점 같은 게 생길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놓고 이걸 이제 한 번 미분하고 항별로 미분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2개니까 이제 두 번 미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주어진 형태로 변형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비선형 같은 경우 여기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제곱하면 우리가 개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전개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수항을 맞춰요. 양변을 상수항 맞추고 1차 항 계수, 2차 항 계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왼쪽 오른쪽을 다 비교를 합니다. n차 항 계수까지 비교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제 비교하여 그 이제 제가 이제 앞에 cn의 이제 관계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흔히 점화식이라고 얘기하는 리컬시브 포뮬라를 얻게 돼요. n항까지의 일반항을 가지고 정확히 계산을 한다면 이걸 얻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점화식을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그 일반항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치적으로 n을 이제 0부터 집어넣어 가지고 리컬시브 포뮬라니까 이제 점화식이니까 이제 귀납적으로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이론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걸 이제 몇 개를 가지고 계산해서 개수를 넣어서 그냥 전개해서 이제 뒤에 이제 앞에 몇 개 항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요. 개수가 이제 상수항부터 계산이 몇 개는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점점점 이렇게 씁니다. 일반항을 계산을 못할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요만큼만 만약에 보게 되면 요것은 이제 다항식이라서 이제 이런 케이스처럼 이제 0점에서 근사를 하면은 그 x는 0 근처에서 이제 실제 미분 방정식 해의 그
그 작은 범위 내에서의 다항식 근사를 가지고 원하는 항만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작업은 수치적인 그런 복잡한 계산이 이제 유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점화식 푸는 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일반항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점화식에 따라서는. 점화식에서 2차식 뭐 이런 것만 나오면 거의 불가능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공식이 존재하는데 테크닉상 어려워서 못 구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케이어틱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카오스가 생겨요. AN의 값에. 그런 경우는 애초에 일반식이 잘 안 구해지죠. 거의 못 구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일종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항식 전개를 통해서 근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번째 항까지 근사를 시키느냐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그냥 중간에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테일러 급수의 수렴 반지름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렴 반지름 이내에서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근사값이 유효하다는 어떤 한계점이 있게 돼요. 하지만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그 점화식을 구하고 n을 이제 0 또는 1부터 집어넣어서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그 테크닉 자체는 굉장히 단순함의 반복이죠. 계산이 점점 이제 숫자가 커지고 이제 자릿수가 많아지면서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수치 계산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이론적으로 어렵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궁극적인 패턴을 가지고 계산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면 되게 어려워져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근사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 그냥 기계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 방식이 하나가 있고 사실은 6장에서 나옵니다. 예제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저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제 4번은 예제 3의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인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실제 이제 수치적인 이제 그래프하고 이제 테일러 흡수해서 다항식을 앞에 몇 개의 항을 잘라낸 것에 이제 어떤 차이가 이제 상당히 있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유효 구간이 이제 제한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치적인 해법은 사실 이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기법을 씁니다. 실제로는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비선형 미분방정식을 그 접근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방식은 뭐냐 하면 이제 포앙카레가 얘기한 처음 제안한 그 상평면 또는 상공간 그 페이즈 스페이스 혹은 페이즈 플레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해들 사이에서의 관계식을 그래프로 이제 그리는 것. 이제 자율형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 오토노머스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방식을 이용을 해서 질적인 분석을 이제 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재에서는 굉장히 뒤쪽에 나와요. 한 10장 정도 가면 나오는데 이제 그 방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형일 때 가능하고 비선형일 때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이게 미분 방정식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죠. 그 외에는 이제 특이해를 구하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진짜 이론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많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이제 꽤 많이 길어졌는데요. 그 이제 실제로 연습 문제에서는 그 우리가 예제 1번하고 2번에서 나타냈던 그 치환을 통해서 이제 계산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한두 개 정도 골라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